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오늘은 LB 주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LB는 전일 대비 변동폭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LB 관련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엘생 약 1.5% 빠졌고요. 넥사가 오늘 좀 심하게 빠졌네요. 6%, 그다음에 엘테라, LG 같은 경우는 약 3%대 빠졌고, 노터스 정도만 오늘 2%대 상승해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영상은 주총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BW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이것 때문에 LB 주가가 이렇게 비실했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산정 기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한 달, 일주일, 최근일, 그런 것 때문에 만약 요것 때문에 좀 주가가 비실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젠 또 BW를 발행을 했으니까 리픽싱이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리픽싱도 남아있는데, 근데 이번에 법 규정도 바뀌게 되면서 상향 리픽싱 규정도 있으니까 글쎄 리픽싱이 큰 변수가, 어차피 떨어졌다 올라오면 다시 이거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변수가 될까는 싶습니다. 그리고 정기 주총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1호 이안 원안대로 승인됐고, 3호 원안대로 승인, 3-2호도 원안대로 승인, 4호 승인, 5호 승인, 6호 승인, 7호 승인, 이렇게 승인이 났는데, 대신 여기 2호는 매자님 건이죠. 이건 회사에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총 소식까지 이렇게 주총 결과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주총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행에서 요약해서 5가지로 오늘 주총에 있었던 주요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이걸로 충분히 오늘 주총에 있었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 회장이 주총장에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해줬고, 주총 끝나자마자 주주 간담회도 있어서 또 설명까지 해줬는데요. 첫 번째, 1년 내 우리가 사실은 오래된 주주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데, 앞으로 1년입니다. 앞으로 1년 내 올해 2건의 NDA를 진행하겠다. 최대 3건까지도 가능한데 2건은 하겠다. 그래서 1년 후가 아니다. 지금부터 1년 이내. 그래서 5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위암 말기인데요. 이건 이제 장의사가 얘기를 해줬는데, 위암 말기로는 약동학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CMC도 준비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항서 제약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도 수집을 했다. 그래서 위암 말기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여기 ACC 그리고 HCC 선형 남성한 간암 임상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데이터를 취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NDA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셨지만 NDA는 2건 그리고 최대는 3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심스럽게 여기 ACC랑 그 다음에 위암 말기이지 않을까, 요거를 보면은. 그리고 이뮤노미 건은 임상 환자 생존으로 현재 임상이 길어지고는 있으나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건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 FDA의 2-3건의 NDA에 대한 가치 부여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총장에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주요 소식만 좀 살펴보시면, 우선 진 회장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주 간담회를 못했는데 이번엔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예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주 간담회 목적은 소통 강화 그리고 악성 루머 방지를 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최근 216 사태로 인한 허위 공시 사건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 그리고 사실 216도 627의 연장선이기도 하죠. 시작이 627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을 해줬고, 특히 작년에 NDA 지연 사유에 대해서 외부 데이터 때문이라고만 언급을 했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공개하면 이걸 얻어내기 더 힘들어지고 결국 주주가치 훼손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결국 알게 되었죠. 항서 자료, 사후 관리 자료, 임상 사상에 관한 자료였는데, 만약
기업 간의 협상 과정에서 미리 공개가 된다면 그 상대방 회사에서 쉽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주주이익에 방해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이해해주고 현재 LB가 하고 있는 좀 많은 부분이 그렇다. 그럼에도 소통 강화를 위해서 주주간담회를 하반기에 열 예정이고 또 악성 루머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할 예정이다. 최대한 우리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진 회장이 지난 3년간 3개의 큰 이슈를 정리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가 영업이익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지주 회사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일단 법률상 절차를 좀 따라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오 매출이 선박 매출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바이오 전환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제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바이오 매출이 넘어섰다면 이제는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추종 자금들도 LB한테 들어올 수가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업종 변환이. 그러면서 내년 말 정도에 물적 분할을 끝내서 정식적으로 바이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장성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 개의 대표 상품이라는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이라는 대표 상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필리아, 파이로틴이 판권을 사왔고요. 그리고 이미노믹, 카티도 인수하면서 바이오 회사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위암 말기, ACC 선연난성암 임상 2상 완료, HCC 간암 1차여 3상 완료까지 이뤄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회장이 사실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회사의 장점을 꼽을 때 내가 바이오 전문가가 아닌 게 사실 장점이기도 하다. 만약 내가 바이오 전문가였다면 리보만 더 키웠을 것이다.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상품군을 만들 수 있었다.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이오 회사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NDA 가능한 파이프라인 확정 및 인력 보충 건인데요. 지난번 인사 이동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LB 오기 전까지 FDA에서 파일링 리뷰 업무를 하신 박사님을 이번에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NDA를 올해 내 최소 2개 진행하겠다. 늦어도 지금으로부터 1년 내 최대 3개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2개 NDA를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최근 엘레바 임원이 많이 교체가 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라고 했더니 알렉스 킴이랑 케이트 대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의 능력, 경력의 폄하가 아니라 NDA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FDA에서 NDA 파일링을 했던 경험의 가중치를 둬서 임원을 단행했다고 하니까 회사도 NDA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 회장이 지난 3년간 3대 이슈를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장의사가 위암 말기로는 현재 약동학이 완료가 됐고 항서제약으로부터 자료를 확보를 했고 CMC까지 완료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내 2개 NDA 좀 전에 진 회장이 밝혔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위암 말기 그리고 ACC 서현난성하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유력해 보이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간담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회사가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라고 첫 질문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아프게 생각한다. 죄송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죄송스럽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216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억울한 부분이.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과를 보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로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결과치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별명이 글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토끼라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는 분 같아요. 뭐 시원시원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시원시원하시고 아주 멋지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 말씀이 그래요. LB를 조롱을 할 때 LB는 사람 살리는 회사가 아니라 무슨 동물 장난하는 것 같다. 헐 토끼, 헐 박사가 토끼랑 얼마나 친했길래 헐 토끼, 산토끼, 집토끼도 아닌 헐 토끼가 나오고, 또 요즘 보면 개항암제 얘기도 나오는데, 이민유믹 GBM 임상 환자분이 너무 오래 사셔서 임상이 길어진다라고 진 회장이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진 회장이 결과치로 보자고 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뭐 큰 틀은 갖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좀 신뢰를 잃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가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치로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민유믹 이야기 나온 김에 이민유믹 상장권은 나스닥, 코스닥을 놓고 현재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코스닥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일단 신약 하나가 나와야 가능할 것 같고, 나스닥은 현재 충분히 상장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결정 중이라고 했는데, 뭐 정확히 밝히기는 힘드나 절차는 이미 많이 진행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민유믹 같은 경우도 일단 LB 주가에 분명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고로 GBM에 대해선 교모세포 중이요. 이민유믹의 교모세포 중은 정확히 시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은 이게 공시 위반이라 좀 그렇지만, 일단 데이터 작업이 끝나야 하고요. 임상 환자분이 돌아가셔야 하는데 살아계시니까 임상이 좀 길어진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일지 예상이 되긴 되지만 아마도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NDA 위암 말기 그리고 선약 남성환 순서에 대해서 혹시 고민 중에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 최근 코로나로 FDA에서 해외 실사는 거의 제로 수준이다. 이건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NDA 제출을 했다라고 한들 CMC 실사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 철저히 준비하는 중에 ACC 선약난소암이 속도를 냈다. 오픈 라벨이다 보니까요. 근데 만약에 선약난소암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약가 산정의 장점이 있죠. 위암 말기 같은 경우, 특히 위암 3차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경쟁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경쟁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가 산정할 때 좀 뭐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서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약가 산정 표준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당 부분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확한 시점은 앞으로 1년 이내 2개 NDA까지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필리아 건도 한번 좀 살펴보시죠. 원래는 이게 사실은 리보세라님이 속도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못 낼 걸 대비해서 사실 사온 건데, 이게 유럽에서는 난소암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서 미 FDA에 임상 없이 그대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FDA에서 이제 임상 권고를 받았잖아요. 유럽, 중남미는 현재 판매가 가능한데 FDA 승인 받는 전제로 LB가 사왔는데 FDA에서 임상 권고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재협상 과정에서 이제 피치 못하게 아까 항서한테 이제 자료 받는 것처럼 좀 알면은 안 좋은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많은 걸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월경에 영국 등에서 시판 예상이라고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좀 궁금했던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가장 컸던 거는 사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다 명확하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런 좀 아웃라인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진 회장이 LB의 단점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는 게 현재 우리의 단점이다라고 밝혔어요. 우리가 매일 지적하는 그런 바이고요. 또 장점에 대해서는 LB가 계속해서 반성해 가면서 성찰해 가면서 시스템화 시켰다라는 거를 장점으로 들었는데요. 성과가 없다는 단점을 이제는 좀 장점으로 시스템화 시켰음 하고요. 또 중간에 진 회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주간담회 하면서 가장 기업에 남는 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주주간담회 후에
행상하시는 할머님 주주분이 오셔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뭐 물건 팔다 잠깐 짬내서 뭐 오신 거겠죠. 뭐 옷차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림이겠고, 또 진회장을 보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손 한번 잡으면서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아픈 사람 꼭 좀 살려달라라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회장이 서울에 오자마자 임원 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되도록 만들자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젠 LB가 사실 여태까지 억울함, 누명 많았습니다. 이 억울함, 누명 이런 것들을 이제는 되도록 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LB가 되길 바라겠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글쎄요, 뭐 1년 내에 2개 NDA 신청을 한다면 분명 주가는 이거보다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주총 무렵, 그리고 올 하반기 주주 간담회 때는 글쎄 우리가 주주들이 좀 좋게, 기분 좋게 우리가 회사를 찾아가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